경구약제 마지막 보니까 복용 전후 주기적인 혈액 검사라는 또 표현이 눈에 띄는데 이게 피부과 약은 좀 독하다라고 그렇죠. 인식을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은 있는지 또 어떤 부분들이 경구약제를 사용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선 피부과 약제가 제일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네. 아마 예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병들에 대한 나쁜 인식 때문인 것 같은데요. 대부분 내과 질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제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건선의 경구 치료제는 크게 4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흔히 저희가 쓰는 스테로이드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선의 경구 치료제는 크게 아시트레틴, 디메틸 퓨마레이트, 메토트렉세이트, 사이클로스포린이라고 나뉘어져 있고요. 좌측 2개는 면역을 떨어뜨리지 않는 약제고요. 오른쪽 2개 메토트렉세이트와 사이클로스포린은 면역을 조금 떨어뜨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시트레틴의 경우에는 피부가 두꺼워지는 각질을 부드럽게 해주는 것을 치료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면역 기능을 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3년간의 임신 및 헌혈이 금지되어 있어서 가임기 여성에게는 사용이 좀 어렵고요. 고지혈증이나 피부 건조 및 탈모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디메틸 퓨마레이트의 경우에는 최근 나온 약제고요. 유럽에서는 오랫동안 써왔던 약제입니다. 면역 조절 작용과 항염증 작용이 있습니다. 다만 설사, 복통, 홍조와 같은 부작용이나 림프구 감소증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고요. 초기 효과 발현이 늦지만 점진적인 효과를 나타내서 안정성만 확보가 된다면 오랫동안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 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메토트렉세이트 약제인데요. 이런 경우는 각질세포 증식을 억제하고 항염증 효과가 있습니다. 비교적 약제 값이 싸고요. 그리고 이 약제도 3개월 정도는 남자, 여자 모두 임신 및 헌혈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소화불량이나 빈혈, 탈모, 그리고 간이나 간경화, 폐렴 등과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잘 관찰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사이클로스포린의 경우에는 아토피 피부염, 탈모 등에도 사용할 수 있는 염증 조절 약제가 되겠습니다. 네. 효과가 비교적 빠른 편에 속하고 신장 기능이나 고혈압, 다모증 등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고 약제를 복용 중에는 자몽 주스 같은 것들은 복용하지 않도록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이 메토트렉세이트 약제는 특이한 복용법이 있습니다. 주 1회만 복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월요일 저녁을 예로 들면 저녁 7시에 세 알을 먹는 방법이 있고요. 이것을 주 3회 12시간 간격으로 분복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알을 월요일 저녁 7시에 한 알, 화요일 오전 7시에 한 알, 오후 7시에 한 알 이렇게 나눠서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매일 먹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주의가 필요할 수 있겠고 이 메토트렉세이트 경우에는 남녀 모두 피임이 필요하시고 수유를 하시면 안 되고 금주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제 중에 빨간 표가 되어 있는 부분이 금지되는 부분이거든요. 임산부나 수유부의 경우는 아시트레틴과 메토트렉세이트 경우에는 복용을 하실 수가 없고요. 그리고 고지혈증과 같은 경우 이상지질 혈증의 경우 아시트레틴과 사이클로스포린은 사용을 할 수가 없고 고혈압에서는 사이클로스포린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전신치료제는 계속 사용해도 되는지 이제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 건선이 호전된 경우에는 메토트렉세이트와 사이클로스포린 같은 경우에는 조금의 유지치료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 약제를 줄여나가고 중단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장기간 한 가지 약물만 사용했을 때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약제와 복합적으로 순환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주기적으로 피검사를 통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